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품사의 개념과 특성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품사의 개념, 즉 품사란 무엇인가를 공부를 했어요. 99쪽을 일단 펴놓으시고요. 99쪽과 선생님이 세 번째 강의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말에 아웃품사가 나오는지, 아웃품사가 나오게 되는 기준에 대한 설명, 예시, 그리고 9개 품사 쭉 적어뒀잖아. 그거 꼭꼭 공책에다가 필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다 검사할 거고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도 볼 거예요. 자, 품사란 무엇이다 라고 했냐면, 자, 어려울 수 있는데 품사의 품은 품별하다 라는 뜻을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품별하다. 자, 이때 품은 뭐냐면 물품, 제품 할 때 그 품이거든요. 하나야,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을 구별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대상은 뭐냐면 그 뒤에 오는 사예요. 사는 말씀사입니다. 말씀은 곧 말이고요. 말 중에서도 혼자 쓰일 수 있는 말이 낱말이죠. 한자로 하면 단어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단어를 나눠놓은 것들, 이 뜻이에요. 단어를 나눠놓은 것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말들이 많아. 우리의 머릿속에는 진짜 어지러울 정도로 수많은 말들이 떠돌고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단어를 몇 개만 생각해 볼래요? 좋은 단어 쓰자. 책. 갑자기 개나리. 배고프다. 졸리다. 또는 희망. 포테이토. 갑자기 포테이토가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감자가 먹고 싶은가 봐요. 자, 이런 애들이 떠올랐어. 그럼 이 수많은 단어들이 우리 뇌 속에 신기하게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비슷한 품질을 가진,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모아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단어의 무리들, 집합들, 이 집합들을 각각의 집합의 품사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자, 이 단어들을 보자면 책, 희망, 개나리 이런 거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네. 그리고 절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이고, 그러면 얘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묵자. 그럼 얘는 하나의 품사다. 어떤 이름의 품사라고 붙일까? 사는 산데 무슨 사? 대상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 명사라고 분류를 머릿속에 해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기 포테이토도 있네, 포테이토. 얘도 포함시켜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기준에 따라서 우리 머릿속에는 서랍이 9개가 있다. 9개의 품사가 차르르륵 모든 말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자, 근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놨는지를 나중에 막 연구를 해봤더니 크게 3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놨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준으로 모든 말들을 나누자면 형태, 딱 눈에 보이는 거.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형태의 변화가 있어, 유, 없을, 무. 형태 변화 유무에 따라서 크게 2갈래로 나뉜다. 형태가 항상 변하지 않는 불변어와 형태가 가끔은 변하기도 하는 가변어. 사실 가끔은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책, 희망, 개나리, 포테이토는 항상 포테이토죠. 그런데 배고프다, 졸리다 같은 애들은 어때? 배고프다도 있지만 배고파? 도 있고 배가 너무 고파 할 때는 고프아가 되기도 하고요. 배고픈 밤이다 할 때는 은이 붙기도 하고요. 계속 형태에서 변하죠. 졸리다, 졸려, 졸리니 계속해서 변하죠. 뒤에 다른 말이 붙죠. 이런 애들은 가변어죠. 자, 그리고 2번째 기능. 문장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문장에서 주로 맞는 역할에 따라서 또 5 종류로 나뉩니다. 모든 말들은. 자, 형태에 따라 나눠지는 불변어, 가변어, 어가 붙었다면 기능에 따라서는 언으로 끝나요. 언. 자, 첫 번째 문장의 주어 자리에 주로 오는 주체가 되는 체언. 책이 어렵다.
희망을 가져라. 개나리가 피었다. 할 때 얘네들은 주로 주어나 목적어 같이 문장에 꼭 필요한 몸통 역할, 몸통이 몸체 할 때 그 체잖아요. 몸통 역할을 할 때 체연.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책을 읽었다. 아니, 이 책을 봐라. 저 책을 봐라. 할 때 이 뒤에 오는 말을 좀 꾸며주는 수식어. 그 다음 문장에서 항상 배고프다, 졸리다처럼 어떤 서술어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형태가 변하는 용언. 그리고 말과 말 사이를 연결해주는 책은 어렵다 할 때 은과 같은 관계를 결정해주는 관계연. 그리고 우와, 책이 진짜 어렵네 했을 때 우와와 같이 감탄의 의미를 가지면서 항상 혼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 이렇게 5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자, 마지막 간단히 이번에는 뜻에 따라서도 또 나뉘게 되죠. 이 뜻이라는 거는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리키는 대상이나 의미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의미, 얘가 속해 있는 의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책, 희망, 개나리, 어떤 실제로 있는 대상을 또는 실제로는 없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것을 부르는,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명사. 자, 그리고 체연에 또 속하는 거, 우리 이런 것들은 다른 대상을 대신해서 지칭한다. 대명사.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수를 나타내는 말, 수사. 그 다음에 수식어 꾸며주는 말, 아주, 매우, 정말, 부사. 이것 할 때, 새, 치마 할 때 새, 옷 할 때 이런 것들 관형사라고 하고요. 아이고. 자, 자리가 없어서 떨렸죠? 하지만 밑에 자리가 있었어. 자, 명사, 대명사, 수사, 부사, 관형사 5개 있다. 다음 용언. 항상 변하면서 움직임을 나타내 동사. 상태, 예쁘다, 형용사. 그 다음에 말과 말 사이의 관계, 도와줘, 조사. 마지막 독립언, 감탄사. 그래서 총 9개의 품사가 있다라고 저번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 친구들 중에서 자, 이 기능에 따라서 나눈다면 첫 번째, 가장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주체, 몸통 역할을 해주는 그 체연에 속하는 애들을 다음 강의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 드디어 교과서 100쪽, 101쪽을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밤늦게 영상을 찍고 있으려니까 선생님이 많이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좀 신이 덜 나는데 풀다 보면 좀 나아지겠죠? 여러분 힘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품사의 특성. 자, 낱말나라에 5마을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나라였던 체험마을부터 찾아가 보자. 이 마을에는 3개의 품사, 즉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어. 이 품사들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맡고 있지. 너무 중요한 내용이 그냥 여기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 이론인데. 그지? 체연에는 3개의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꼭 동그라미. 이 품사들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기능을 맡고 있어. 그래서 체연인 거예요. 몸통이 되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어서 그래. 자, 그럼 명사, 대명사, 수사를 자세히 탐험해보자. 자, 그런데 주어, 목적어 혹시 이해 못할 수 있어서 예시 문장 하나만 써볼게.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문장이 있으면, 자, 문장에 주어, 사랑하고 있는 행동, 서술어죠? 행동을 서술했어요. 이 행동을 하는 사람 누구? 나, 얘가 주어죠? 나는 주어. 그러면 이 행동은 사랑해 라는 이러한 행동 동작 또는 마음의 움직임은 이 행위를 받는 대상, 받는 동작을 받는
목적어가 필요하거든요. 그 목적어가 너를에 해당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는 서술어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주어 목적어도 굉장히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몸통이 되는 역할이다. 그래서 몸통, 몸, 체, 자를 써서 체온이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그러면 명사의 특성을 알아보자. 자, 먼저 명사라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명찰, 명함, 이름, 명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고 하죠. 자, 보기의 낱말들을 차례대로 괄호 안에 그림으로 그려 넣어 다음 일기를 완성해보자. 미술 시간입니다. 글을 읽으신 다음에 글의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일단 한 번씩 적어보고요. 걔네를 그림으로 그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의 엄청난 그 그림 실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오후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 어떻게? 요 집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네? 집에 갈까? 비가 내리면 집에 갈 때 뭐가 돼? 그치, 걱정이 되죠. 그럼 걱정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얘들아, 걱정. 선생님은 걱정이 되면은 그 팔짱을 끼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여러분은 어떻게 그릴지 나름대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표정도 있어야 돼, 표정. 이거는 약간 화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넣고 걱정이라고 써버리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는 그림의 한계입니다. 자, 아무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누리가 뭐를 같이 쓰고 당연히 뭐야? 우산이죠? 우산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죠? 아우 쉽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 주느라 누리의 뭐가 젖었을까? 그지? 가방 어떻게 그릴까? 책가방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버튼 단추가 있고 이렇게 달려있는 그 팔걸이. 자, 가방이죠. 가방이 다 젖고 말았다. 나는 누리가 너무 고마워서 가지고 있던 땡을 가만히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자, 사실 뭐 돈을 넣어주고 막 이런 거 아닐까 싶었는데 위에 보기에 없어요. 그래서 보기에 있는 거는 줄 수 있을 만한 거는 아무래도 사탕이겠죠? 자, 사탕 보통 뭐 추파춥스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은 이렇게 마이쮸 같이 생긴 거 이런 걸 수도 있고. 누리는 웃으면서 내 땡을 꼭 잡았다. 당연히 여기서는 손이겠죠?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오늘 땡땡이 어떤 것인지 조금 느낄 수 있었다. 남은 단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정. 자, 우정. 우정은 얘들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우정. 뭘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까요? 선생님은 이제 손이 나왔으니까 맞잡은 손? 이렇게 사랑인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우정을 두 친구가 손을 맞잡고 함께 집에 걸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겠지만은 어떤 단어는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손쉬워. 딱 떠오르는 대로 물론 그림 실력이 좀 돼야지만 손쉽게 그리지만 그냥 뭘 그려야 되겠다는 게 딱 떠오르는데 어떤 단어는 머릿속에서 얘 어떻게 그리지?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가 애초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밑에 이원 보시면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라면 구체적인 대상이라는 거는 비나 아까 위에서 본 사탕이나 우산이나 가방처럼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만지고 손으로 들고 행동하고 할 수 있는 이 실제로 있는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애들은 구체적이야. 그런 애들을 나타내는 낱말들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사탕, 우산, 가방, 그리고 또 하나 손도 있잖아. 우리한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추상적인 대상 머릿속에만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었던 건 뭐가 있었어? 걱정.
그리고 우정 같은 거는 참 표현하기가 어려웠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에는 사실상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구체명사와 밑에다 써주세요.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추상명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리키는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구체명사와 추상명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명사는 또 다양하게 나뉘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알려주면 구체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체성이 있으면 구체명사, 그러니까 만져볼 수 있고 실제로 보이면, 그렇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어. 그러면 추상명사고요. 두 번째, 아까 예시는 여기다 적어놓은 것 때문에 이제 아실 것 같고, 얘가 가리키는 어떤 의미가 단 하나의 고유한,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면 고유명사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 이름은 이정민이죠. 그리고 세종대왕 계시죠. 또는 뭐 여러분 그 친구들 이름 선생님 너무 많이 알지만 얘기를 할 수 없네. 뭐 또 연예인 중에 선생님 요즘에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오마이걸이 있어요. 오마이걸이라는 아이돌한테 조금 입덕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오마이걸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탄. 자, 아무튼 이런 애들은 다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특정하거나 유일한 대상의 명칭을 나타내는,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 이런 애들은 하나만 존재하는 애들이죠. 걔네들은 고유하다 해서 고유명사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 많아, 이 비슷한 것이. 그럼 보통명사예요. 뭐 산, 숲, 그리고 뭐 도시, 나라, 뭐 이런 애들은 다 일반적으로 있는 그냥 보통의 명사들이죠.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 명사를 분리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봤고, 밑에다 간단히 적어보시고요.